그 단맛을 알게 되면서 막 우유에도 설탕을 다 먹고 단 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최대치로 쪘을 때가 93kg가 넘어간 거예요. 아, 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는 이렇게 살면은 너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석대로 빼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살이 안 빠져서. 이런 샐러드만 먹고 난 기절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코끼리인 거죠. 아, 이건 진짜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정말 나는 이 살을 빼기가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이틀 밥 먹고 이틀 단식하고 3일 밥 먹고 3일 단식하고 이 방법을 해봤어요. 정말 저는 56kg까지 빼고 그걸 유지를 했었는데 몇 킬로에서? 최대의 그 명장면이 또 뭐였냐면은 김밥을 이제 예를 들면 한 300줄 이거는 뭐 해도 되게 많은 거 이런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싸야 되는데 정확한 어머니가 막 주문받을 때 있었어. 내가 할게, 내가 썰어, 나 와서 썰기만 할게. 썰어주면 옆에서 썰어만 줘도 내가 썰어줄게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실래요? 그랬더니 어머니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 써는 거 괜찮다 이래. 그래서 오셔. 그래서 내 친구를 이제 알바로 이제 내 친구 알바 하겠다 그래서 오고 그래갖고 둘이 싸고 남편이 이제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썰고 썰다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지. 남편은 포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 맞아요. 그 시간까지 맞춰야 돼. 조금 썰고 몇 개인지 세보라. 몇 개인지 세보라. 이제 몇 개 지금 몇 개 남았나 보라.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나 허리 아프다 막. 그러면 내가 어머니 그럼 그냥 계시라고 내가 썰겠다고. 그러면 네가 썰어라.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러면은 싼 게 있어야 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철없이를 안 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아니 차라리 안 온다 그러면은 알바를 쓰지.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기쁘다 하시놓고는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왜 어머니를 직원 다니는데 이제 불렀냐가 되는 거잖아. 진짜 이제 화가 났어. 그러더니 장일이 이거 왜 주문 받았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일하다 말고 이거 왜 주문을 받았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옆에서 막 눈치를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콩가루니. 이 친구가 이렇게 싸면서 막 걔는 죄인처럼 눈치 보고 그래서 나 이렇게 싸면서 내가 내 친구도 싸면서 야,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야,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을 다 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참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꼬라지가 와서 보니까 뭐 지는 맨날 헤헤거리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 내잖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야, 난 그 장면이 면장면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 헤어져야겠다. 여기서 빠져나간다 결심했던 게 이제 남편이 화를 막 낸다. 그러면서 장일이 이거 왜 결정을 한 거야 이런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상황 파악이 돼야 되잖아. 이게 원인 제공이. 그럼 어머니는 딱 아들한테 가서 네가 참으라. 네가 참으라. 난 그 소리에 김밥을 딱 네가 참으라. 지금 가만있어 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가 했으니까 이제 네가 그냥 참고 그냥 네가 참아주고 무말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김밥을 싸다가 여기서 이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거 내 친구가 야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내 친구도 야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매달 나가고 이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다. 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여서 내가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며느리겠어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순순한 애였거든.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그랬더니 아니 쟤랑 안 살면 어머니하고도 남이죠. 그냥 딱 결단을 내린 거야. 속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언제까지 시어머니겠어요. 언제까지 며느리고.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겠니? 이제 딱 결단이 되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빈이랑 헤어지면 어머니하고도 남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안 살 거예요. 그냥 딱 그랬거든.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개떨듯 하는 거지. 맞아. 큰일 났지. 큰일 났어. 막 그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쓱 보따리 싸고 이제 쓱 가셨지. 리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영상 나가는 거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에리님에 대한 너무나 환상을 갖고 계셔. 에리님은 정말 귀한 집에서 살아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다. 손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같고 너무 지금 사랑받고 살고 있고 그런 부분만 초점이 이제 맞춰질 수 있으니까. 남편과는 항상 행복해. 항상 행복해, 원래부터. 원래 막 꿈의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여자나.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내가 성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당신 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아. 자기가 귀한 딸을 낳는데. 나는 데리고 와. 그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딸이면 그렇게 못한다니까. 맞아. 생각해봐요. 딸이면은 얘 너 주문 작작 받아라든지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네 몸 걱정을 먼저. 그러지 그거잖아. 근데
좋아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나랑 되게 좋거든요. 지금은 정신이 못 알아보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마지막까지 어머니 저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에리 사랑하는 에리를 왜 모르니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에리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 아들 셋 중에 내가 옆에 있는 며느리는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잘 지낸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계기가 돼서 아 그냥 이분 말은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해야겠다라고 딱 맘먹은 계기가 맞아, 있어서 그런 계기가 꼭 와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러고 살아서 음. 됐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상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리얼이거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놀랬던 게 한 달 됐나요? 2달 됐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꿈에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친정엄마 돌아가셨던 날보다 더 울었어요. 꿈속에서. 안 된다고. 제가 그 누군가한테 계속 붙잡고 안 된다고. 지금 벌써 돌아가시면 우리 어머니 고생밖에 안 하셨고요. 지금 행복을 누릴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펑펑 우는데 아 내가 결혼하고 지금 한 2017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한 몇 년,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 동안 이분하고 정이 들었구나. 내가 이만큼.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앞으로의 더 시간이 더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치근하고 딱해요. 네.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고 내가 겨룰 일이 아니다. 내가 맞아요. 겨루면서 에너지를 쓸 일이 아니고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음. 일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내가 일을 하고 피곤에 쩔어 있을 때니까 똑같아지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반찬 가게라는 상황은 자기도 뭘 모르니까 네, 시작을 한 맞아요. 거고 나도 나는 반찬 가게를 한 게 아니야. 하다 보니 반찬 가게가 된 거죠. 거예요. 그냥 혼자 샐러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갑자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 아줌마들이 뭘 찾으러 막 한방 가득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양이 넘어가니까 이 마룻바닥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난 필요한 거 문자 그날 할 걸 한 가지 메뉴에서 문자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주문한 거를 하는 거였거든요. 진짜 그래서 안 리얼 되겠어. 반찬 안 되겠어서 나가갖고 반찬 가게라고 처음 나간 게 메뉴가 뭐 2가지인가 뭐 이런 거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니 콩장도 좀 해주세요. 뭐 잡채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구를 그랬더니 많이 하는 콩장 좀 거지. 할까? 잡채 좀 할까? 이러다 보니까 반찬 가게가 된 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씩 매일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맞아요. 없는 거야. 내 우리 남편도 자신. 마찬가지고. 남편이랑 나랑도 이제 그런 상황이 근데 극으로 이렇게 한번 둘이 몰아쳐 보면 둘이 서로 그 본성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깨지든지 맞아요. 다시 시작하든지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시작했냐 그 소리지. 저 모르고 시작했죠. 알고는 안 시작. 제가 끝나고 몸이 이제 항상 이게 꽉꽉 굳어 있고 너무 이제 추운 거 추운지도 몰라고 일을 하지 문 열어놓고 추워요. 왜냐면은 반찬 장사하는 사람은 내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반찬 온도가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온도에 맞춰놓으면 반찬이 상해. 상하지. 그러니까 거기다 해놓거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이제 몸이 얼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끝나고 항상 목욕탕을 갔어요. 맞아. 밤에 한밤중에 목욕탕을 가면 맨날 나보고 술 먹고 왔어요. 맨날 그래. 볼이 빨개져. 술 먹고 앉아. 왜냐면 다 빨가니까.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왔어요. 근데도 그때는 한 번도 불만이 없었다. 맞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집이 없는 여자인 거야. 아. 밤마다 목욕탕에 와서 씻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좀 자다가 쪽잠 자다 새벽에 나가니까 저 여자는 집이 없는 여자지. 그런데 1시쯤 되면 청소하러 오는 이가 있거든. 그 청소하는 애랑 이제 친구가 된 거야. 친구가 돼갖고 이제 걔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참 밝아. 내가 애는 참 밝은데 밝고 명랑한데 참 밤마다 여기를 와갖고 참 집도 절도 없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그러더라고. 하루는 제일 하더라고. 야 자기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도 반찬 가게는 안 한다. 막 너 이런 얘기 그게 많이 했죠.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거야 얘는. 그게 시작을 안 한 거야. 네. 그래서 나한테 세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난 그건 못해. 나 이제 내 때도 잘 못 미는데 그랬더니 배우면 학원이 있다는 거야. 학원은 뭐 맞아, 학원이 있다. 학원. 그러면서 여기가 쪽팔리면 수원 쪽에 가서 하자는 거야. 야난 쪽팔릴 건 없는데 할 줄만 알면은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건 못해. 나를 설득 막 하고 학원 다니자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거는 더 엄두가 안 나더라고. 나는 야 난 이건 재밌어. 이거는 거의 명상에 10시간, 15시간도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해서 아는 거지. 나는 그 시간, 이 시간까지 못 가고 있는데 이러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잘 거야 할 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측은해서 그렇지 난 하나도 맞아. 안 힘들었거든. 맞아.
이제 그랬었던 거였지. 그게 천직인 거지. 그래갖고 걔가 나중에 내가 다른 가게를 하게 되면서 식당을 하게 되면서 나랑 와서 일했잖아. 우리 가게에서. 셋이 안 배우셨나 셋이 봐. 안 했어 걔는. 끝까지 청소했지. 그리고 우리 가게 와갖고 나랑 같이 이제 일 재밌게 했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삶이 해석이 이제 그쪽에 머물러 있고 내가 고생했다? 맞아. 내가 힘들었다? 막 슬펐다? 뭐 이렇게 초점이 만약에 가 있더라면 이 얘기 울면서 할 얘기고 막 다 울어야 돼 여기. 그리고 근데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집 앞 학교 앞에 이렇게 애들이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는 등굣길에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얼굴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이러고 가요. 아침에 집에서 좋게 나오는 애가 없어. 빨리 가 이 새끼야 뭐해라 맨날 이거겠지. 숙제는 했냐 뭘 했냐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어쩜 이렇게 밟고 뛰어가는 애들이 없는 거야. 이러고 가. 너무 그게 또 왜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걔네들이 몇 학년인가 되면 나중에 되고 싶은 인물이 있어. 되고 싶은 인물 적어내고 그 사람 인터뷰를 따오는 거야. 가게 난리 난다 우리 집에. 에리 아줌마처럼 되고 싶어서 아줌마 에리 아줌마처럼 되고 싶은 인물. 그러니까 엄마들만 미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왜 미치니? 나처럼 되면 훌륭하게 크는 거지. 내가 맨날 그러지. 근데 애들이 막 와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야.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 가세로 반찬 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그랬지.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아유, 지금 저희가 얘기 다 했네요. 어떻게 사연을 쓰신 거야? 사연은 근데 저도 진짜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잘 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최겸님이 사연을 보내주세요. 뭐 대기자가 뭐 많아서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뭐 900명이 넘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쓸지 말지 한 3-4번을 썼다가 지웠다가 뭐 좀 망설였어요. 왜냐면 제 얘기도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그 똑같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게 된 것도 작년에 제 친구가 야 혜경아 너 네가 했던 얘기 있잖아. 이 사람이 똑같이 다 해. 이 사람이 했던 얘기 너가 다 했던 얘기였어 나한테. 근데 이 사람이 해주는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귀에 들어오고 너무 무릎을 탁 치게 된다. 네가 얘기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너도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한번 저탄고지를 하고 나서 저탄고지를 하면서 살이 너무 안 빠졌던 30대 중반이었는데 한 4-5개월 만에 몇십 킬로가 빠지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고 좋은 기름을 먹고 뭐 버터를 먹어도 되고 저탄고지니까 탄수화물은 많이 제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혹독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완전히 빠져서 매몰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도 안 하고 술도 1년에 2번밖에 안 마셔요. 왜냐면 중독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술을 2번밖에 안 마시는 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와, 그런데 그렇게 절제가 된다고? 그래서 1년에 2번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들과 그 친구 컬렉션이 있는 집에서 딱 2번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회 그리고 송년회 이게 끝이에요. 평소에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술을 마시진 않고요. 만약에 마셔야 되면 뭐 맥주 한 잔 정도가 끝이고 그랬는데 저탄고지에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전도사가 돼서 주변에 이거를 모르면 너 다이어트하기 힘들걸?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거기에 도취돼 있고 내가 실제로 살이 빠지니까 제가 너무 좋고 신났죠. 장기 단식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단식 한번 하면 한 뭐 일주일 정도 뭐 아니면 10일 정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단식을 했었고 물만 먹고 아니면 네, 뭐 물하고 소금 이 정도 먹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좀 몸이 힘든 것 같다고 하면 뭐 엄마한테 부탁해서 채소 같은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나 오늘 운동을 안 했네? 그러면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뭐 한강을 걷고 와요. 집까지 걸어와요. 뭐 3만 보를 채우고 막 이래요. 그리고 아주 힘든 날에는 5만 보를 채우고 오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너무 식단을 제어하니까 이 식단이 나를 올가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그래?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뚱보였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슈퍼 뚱돼지였어요. 그래서 뚱돼지도 아니고 또 고약하다 진짜.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뚱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 뚱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고 귀여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저탄고지를 하기 전에도 한 번도 그런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내가 뚱뚱해서 오는 컴플렉스라든지 난 너무 뚱뚱해서 자신감이 없어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와, 잘 컸다. 네, 왜냐면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장금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다 소문이 나 있고 누군가가 큰 행사를 해야 될 때면은 항상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저건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를 다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제가 맛있게 먹으면 제일 행복해하고 최대치로 쪘을 때가 어느 순간 93kg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막 주방에서 뭘 썰고 있었어요. 뭐 먹는 거였겠죠? 막 그걸 열심히 썰고 있었는데 나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딱 오더니 여기 어깨에 딱 손을 얹으면서 너 숨이 잘 쉬어지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가 뻣뻣해지면서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한테 약간 모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불같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난 한 번도 내가 뚱뚱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는데, 내가 기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 온 거예요. 심각하게 안 되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 시기에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지금도 키워요. 폴이라는 슈나우저인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좀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빨리 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93kg가 되니까 저희 외갓집 쪽에 유전이 상비거든요. 상체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그 다음에 발목이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숨이 차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다니니까 뭐 하루에 뭐 1000보, 2000보 걸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얘는 정말 순수하게 오늘만을 사는 까르페디엠을 실현하는 그런 강아지인데 맞아요. 얘는 그저 달리고 싶은 본능과 친구를 만나서 좋아요 누르고 싶은 그 본능밖에 없는데 저는 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는 이렇게 살면은 너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식습관, 너는 나중에 고지혈증과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이 와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넌 너무 식습관이 엉망이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넌 나중에 너한테 성인병이 와도 의연하게 받아들여. 항상 스스로한테 좀 약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정석 다이어트를 했죠. 뭐 야채를 많이 먹어라, 샐러드를 먹어라, 뭐 운동을 많이 해라, 뭐 친구들과 등산, 지리산 가서 막 다 죽을 뻔하고. 둘레길이 아니고 진짜 그냥 고행 등산이더라고요. 다 친구들의 몸무게가 막 70kg, 80kg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그 코스를 짠 거예요. 저도 몰랐죠. 둘레만 진짜 걷는 줄 알았어요. 힐링하는 줄.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전화를 했어요. 민박집 아저씨한테 우리 좀 데리고 오시고 우리가 너무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여기 지금 퍼져 있다.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두 코스를 하루에 갈 생각을 했냐. 빨리 가겠다. 자기가 짰구나. 빨리 가겠다. 해가지고 아저씨가 구조하러 오시고 다행이다. 그날 밤새도록 통곡 소리가 들렸죠. 왜냐면 아이고. 다 알배기고 이래서 마사지 막 다 해주고 똥보였지만 재밌었고 재밌고 행복했지만 내가 기분 조절이 안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한테 내가 내 몸 때문에 화를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넌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그때 사연에도 썼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가 레이먼드 카버예요. 똥보라는 제목이에요. 단편집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 여자가 그래요. 그 여자는 정말 초고도 비만이거든요. 똥보라는 소설은 사실 굉장히 초고도 비만을 겪고 있는 여자의 아무렇지 않은 약간의 타성에 젖은 일상이에요. 그 사람이 겪는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이 거의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소시민들의 그냥 일상인데 그 사람이 그냥 뚱보인 거예요. 그 사람은 웨이트리스고 너무 고된 일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음식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도 창피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그 끝에 엔딩이
8월이다. 나는 변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이러고 딱 끝나요. 근데 그걸 읽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고 이거는 내 얘기고 난 지금 딱 그 기점에 와 있고 진짜 변해야 되는 게 나의 맞아. 8월이 됐네. 네. 진짜 딱 그 엔딩을 딱 보고 나서 오늘부터 시작이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결심했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게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였고 저는 진짜 그 뚱뚱하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너무 뚱뚱해지면 없어지는 거 모르시죠? 본인이 막 키가 164 정도에 80kg가 넘어가면 거울을 봐도 자각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85kg가 돼도 사실 크게 잘 못 느껴요. 90kg가 되고 어느 날인가 몸무게를 재러 올라갔더니 93kg가 된 거예요. 근데 막 친구랑 스타벅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층에서. 야, 내가 93kg인데 막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약간 시선이 느껴지고. 근데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93kg고 근데 약간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껴서 살을 좀 빼야겠고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난 이거 말고는 지금 불편한 게 인생에서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식이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은 항상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본이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일본으로 회사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다시 가시고 그러면은 저는 그 감정의 그 변화 아빠가 일본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한 3일 전부터 잠이 오지 않아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빠가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근데 엄마는 한석봉이었거든요. 한석봉 엄마. 그 너는 글을 써라. 난 밤새도록 수학 문제를 풀어라. 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는 떡을 엄마는 떡을 떡을 썰겠다. 썰다. 엄마는 부엌에서 뭘 하시고 뭐 아니면은 뭐 제가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도해주고 막 화가 많고 물론 이해해요. 왜냐면 그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20대 후반인 거예요. 아우, 젊다. 근데 30대 초반. 네. 아빠랑 떨어져 있고. 그 아빠는 이제 엄마는 서울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3개월 있다가 되게 신나게 집에 와요. 막 또 음식을 다 해줘야 갈 때 또 더 즐겁게 가고. 갈 때도 즐겁고 올 엄마는 때. 서울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근데 엄마는 이제 한석봉 엄마니까 저는 그거 이제 먹는 걸로 간 거죠.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참 그 단맛을 알게 되면서 막 우유에도 설탕을 다 먹고 라면을 혼자서 하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2개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없으면 막 라면도 막 끓여 먹고 그리고 사이다가 그렇게 싼지 몰랐어요. 이제 어른들이 뭘 사이다를 사주거나 뭐 하면은 그 사이다라는 그 물성 있잖아요. 유리라는 거, 묵직하다는 것.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기 때 봤을 때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다가 이렇게 싼 거였어요. 막 사이다 사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살이 쪘죠. 그래서 슈퍼 똥돼지가 된 거죠. 단 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단 게. 네, 그 밀가루. 그 다음에 이 단 거를 먹으면서 내가 참 행복한 소녀다. 막 이런 느낌이 떠나질 않으면서 몇 살 때 기억인데 이게? 그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되게 비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말로는 너가 어렸을 때 2.8kg로 태어나서 증조할머니가 한약을 해줬는데 네가 그때부터 식욕이 살아났다. 막 이런데 전 식욕이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먹는 거 저체중아가 결국은 많이 비만으로 되더라. 맞아요. 그때 결핍을 느끼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참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살도 금방 빼고 또 다시 찌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몸에서 그게 기본값이 생겼겠죠. 아 얘는 다시 빼도 다시 찔 거니까 준비를 하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석대로 빼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살이 안 빠져서 이런 샐러드만 먹고 난 기절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살은 안 빠져. 나는 여전히 코끼리인 거죠. 거울을 보면 난 여전히 채식을 하는 코끼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진짜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정말 나는 이 살을 빼기가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다큐를 봤어요. 그게 지방의 누명이었어. 16년. 네. 너 먹고 싶은 건 대로 다 먹어라. 그 대신에 몇 시간의 그 공복을 가져라. 뭐 1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거야말로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나는 이걸로 꼭 가서 나는 정점까지 올라가겠다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울대에서 포럼도 하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때도 막 가서 그것도 열심히 보고 뭐 식단도 저탄고지 도시락도 사고 뭐
방탄커피도 많이 마시고요. 많이 버리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전파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친구들도 살도 많이 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중책을 맡게 되면서 제가 어떤 브랜드를 올려놨어야 됐어요. 궤도까지. 코로나인데 천만다행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완전히 활발화되면서 굉장히 이커머스가 많이 활황의 시기였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이 저가 브랜드는 1위고 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고급 브랜드를 올려놔야 되는데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야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또 저탄고지에 빠졌던 것처럼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업무에 빠져서 대표님은 이미 당연히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미리 보낼 걸 보내놨는데 제가 막 답변을 하고 있고 새벽에 회사에 있는 거예요. 뭐 금요일 날 출근하면 토요일 날 낮에 퇴근하고 막 혼자 막 야근하고 스타트업이어서 저밖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어요. 지금은 착각이지만. 그럼 당연히 모든 패턴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도 조금만 늦게 자거나 패턴이 바뀌면 식욕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전 그걸 바로 느껴요. 코로나 때 정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정말 저는 56kg까지 빼고 그걸 유지를 했었는데 몇 킬로에서? 93kg였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몸무게를 재지 않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너무 맞아. 행복한 뚱보로 지내면서 제 예상에는 분명히 세 자리 전까지 갔거나 넘었을 수도 있어요. 잰 게 93kg가 네, 마지막이었다는 그게 거죠? 마지막 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재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세 자리를 볼 수 있다면 너는 진짜 나중에 성인병을 유연하게 받아들여라 이 생각을 했었고 너무 자기한테. 그랬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저는 그 몸무게가 있어요. 딱 제가 어떤 그 몸무게가 되면 너 지금 적신호야. 너 빨리 몸무게로 올라가. 체중계로 올라가 하는 그 몸무게가 86kg거든요. 그럼 귀신같이 몸무게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86kg까지 네. 찐 거예요. 86kg 완전 자기 세트 30kg가 찐 거예요. 그것도 얼마 만에 쪘냐면 제가 몸무게를 쟀을 때가 21년도 가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하고도 한 가을 정도 됐을 때까지 제 몸무게를 차곡차곡 30kg까지 찌운 거예요. 새벽까지 야근하고 그 다음에 택시 타고 집에 가거나 운전하고 다니고 야식 먹고 그 다음에 잠안 자고. 아무렇지 않게 잠안 자고. 네. 그다음 무지성으로 캐러멜 마키아또 맨날 마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카페 모카 벤티 사이즈에 샷 추가해서 휘핑을 엄청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휘핑을 달라고 하고 그게 나중에는 도움이 되나요? 즉각적인 도움이 되죠. 음. 대신에 이제 인슐린 펀치 맞았겠죠. 음. 그리고 기분이 급속도로 다운되고 회사에 있는 간식 창고를 혼자 털면서 그 새벽에 황홀한 심사다 이거는 스스로를 막 위로하고. 막 젤리 그 있잖아요. 웰치스에서 나온 젤리를 혼자 막 먹으면서 열심히 하고 난 당장 내일부터 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몸을 계속 찌웠던 것 같아요. 30kg를 찌우고 인정받고 뭐 연봉 올라가고 막 이런 거에 막 재미를 느낄 때쯤에 또다시 한번 어느 날인가 집에 제 방에 왔는데 제 늙은 강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눈을 봤는데 눈이 제가 미쳐서 일하고 있는 사이에 노안이 온 거예요. 약간의 회색깔이 회색, 도는 파란색이 된 거예요. 음. 원래 짙은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눈이 너무 예쁘다, 에메랄드다 막 이랬었는데 여기에 회색기가 낀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꼬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서 슈나우저는 단미를 시켜요. 왜냐면 배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얘도 유기견이어서 이 꼬리가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눈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지? 그리고 나는 30kg가 쪄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강아지들 중에 한 아이는 눈에 회색 그게 돼 있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지금은 새벽 3시야. 넌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소설 같아. 근데 다시 8월에 오겠다. 너는 회사로 퇴근을 하는 거야? 아니면 집으로 출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영화 중에 보면은 꿈인데 꿈으로 출근을 하고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봤는데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옷이 막 무덤처럼 쌓여있고 양말은 당연히 일주일치가 다 돼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매일 신고 놔두면 일주일치 뭐 엄마가 막 그렇지. 해주고. 왜냐면 회사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 집에는 그냥 출근하는 거야. 잠시. 잠시 출근했다가
8시간 자고 퇴근하는 거예요. 회사로. 그럼 회사에서 그 모든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16시간을. 그럼 제가 친구네 집들이를 그 다음날 가는 날이었는데 가는 내내 차가 너무 막혀서 한 3시간을 운전해서 가는데 가는 내내 울면서 갔어요. 아, 자각이 너는- 세게 왔구나. 네, 너는 미쳤다. 너는 레이먼드 카버 뚱보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 너는 진짜 큰일 났다. 너가 또다시 인생에서 너가 86kg를 넘는다니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제가 원래도 그 고독한 뚱보방이라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요. 지금까지. 그 방이 지금 6년이 됐거든요. 그 방을 매일매일 먹은 식단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운동했던 활동량을 올려야 되고 인증으로 다 올려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간 점검을 해요. 나는 이번 주에 뭘 잘했고 이번 주에 내 몸무게는 뭐고 저번 주보다 얼마나 떨어졌다 올랐다 운동은 몇 번 어떤 식으로 했다 다음 주 계획은 뭐다 이런 거를 6년을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코로나가 오고 나서 30kg가 찐 사람인 거예요, 방장이. 그래서 또 고독한 뚱보방이 아니라 코리아 팀 화이팅이 된 거예요. 고독한 뚱보방이 다이어트 방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 화이팅 하자. 코로나 화이팅 하자 해가지고 진짜 먹는 얘기로 막 점철되고 막 잡담 전화의 위복이 아니 저기 뭐야. 뭐 진짜 코리아 팀 화이팅 이런 방이 됐다가 21년도 가을에 세게 다시 8월이다 넌 변할 것이다 이거를 맞고 나서 9월 달에 카톡방을 하나 더 개설을 했어요.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스파르타 방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재밌게. 스파르타 방. 제가 그리고 300인가요? 진짜 3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만 모집한다. 제대로 안 할 사람은 애초에 문의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이런 식의 룰을 가지고 갈 건데 여기에 못 따라올 거. 그러면 애초에 그냥 신청하지 말고 너의 자기소개와 일주일에 몸무게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 어기면 근데 오늘도 어겼네요 제가 시간 약속 어기면 로그아웃이다. 우리의 집계는 우리만의 집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2번 이상 어기면 로그아웃이다. 그리고 너의 식단이 무너지면 나는 너에게 개인톡을 보낼 것이다. 나가달라고. 나는 너무 간절하고 연말까지 무조건 빼고 싶다. 이거 연말까지 방 운영하고 바로 해산할 거다. 쿨하게 해산할 사람들만 모여라. 해가지고 50몇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지원을 하고 거기서 BMI 지수로 내가 자르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 BMI에 적합 비슷한. 위아래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고 아니면 정말 초고도 비만이신 분 제가 너무 그 마음을 잘 아니까요. 그분들을 데리고 16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되게 오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정말 딱 10명이 남았어요. 그런 중간중간에 나간 거죠. 뭐 시간을 안 지켜서 나가거나 식단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집계를 뭐 해서 나가거나 10명이 남고 저는 큰 그림을 이 사람들은 최정의 부대다. 이 사람들하고 다시 시작이다 해가지고 그 방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지 않는다. 대화방이 되지 않는다. 정말 너의 식단으로 너를 자기소개해주고 너의 활동으로 자기소개를 해달라. 해병대로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방을 초창기부터 같이 운영했던 지금 멤버가 3명이 있고요. 저 포함해서 나머지 7명도 2021년도 9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다 해서 총 10명이에요. 그 식단을 6년 정도를 매일 기록한 거를 저는 그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방학도 쓸 수 있거든요. 뭐 저는 언제부터 일주일 정도 방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방학을 쓸 수 있는 그 기간에 저는 제가 6년 동안 했으니까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그 식단을. 그래도 그 6년 동안에 이제 방학이 그래도 뭐 분기별로 한 번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바로 엽기 떡볶이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휘핑도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잠도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6년 동안에 그게 앞으로도 그냥 계속돼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우리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방이 해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나의 기록은 계속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겸님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진짜 저는 다이어리를 매년 사죠. 맨날 몰스킨을 맨날 사요. 인스터빌리티 때문에 사는데 한 3월달 지나면 공통수학의 정석처럼 그 교집합, 집합만 딱 그런 것처럼
3월 지나면은 간헐적 단식을 걔도 하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약속 있을 때 뭐 이 정도. 그랬는데 정말 너무 오래 잘한 일은 이거는 진짜 홍보가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이어리를 진짜 별 생각 없이 샀어요. 최겸님이 만드신 다이어리 있잖아요.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엄청 냉혹하게 해병대가. 판단을 해요. 냉혹하게 판단을 하고 진짜 별 큰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스스로 계획을 하고 이 조직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디테일할수록 목표에 빨리 닿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앞장에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은요? 뭐 몇 평에 살고 싶고 어디에 살고 싶어요? 누구랑 살고 싶어요? 그걸 보는데 또 다시 레이먼드 카버가 온 거예요. 계속 8월이 또 왔어. 온 거예요. 사실 이 살을 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고독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외로운 작업이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누군가와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단톡방이 되게 좋았는데 나한테 이런 거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그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적고 있고 인생의 모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먹은 오늘의 요리가 우리 삶인 거잖아요. 다이어리의 그 모토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올해 들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일 잘한 소비였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해요. 그 부분이. 지금은 몸 상태는 어때요? 저는 86kg여서 지금은 60대 초반까지 뺐고 와. 빼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과도기도 물론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장기 단식을 한 번 했었고 올해는 제가 스케줄이나 시간이 너무 여의치가 않아서 장기 단식을 못하고 이틀 밥 먹고 이틀 단식하고 뭐 3일 밥 먹고 3일 단식하고 이 방법을 해봤어요. 이 방법을 외국에서는 당뇨가 있는 좀 당뇨가 심하신 분들 환자분들한테 이런 처방을 하기도 한대요. 저도 그걸 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장기 단식을 할 상황이 안 되고 약속이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식단은 최대한 유지를 하되 이틀 밥을 먹고 이틀 단식을 하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효과는 이틀 동안 간절하게 이제 단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잖아요. 나중에는 초인이 되지만 그러면서 바로 넣는 첫 끼를 몸에 안 좋은 걸 절대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건 장기 단식을 할 때도 그랬는데 장기 단식을 할 때는 끝으로 갈수록 약간 도인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갈 때는 식욕이 완전 떨어져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격일제로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를 했었는데 활력은 활력대로 있었고 그리고 먹는 거를 그 다음에 먹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 먹게 됐고 그리고 다시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또 많이 들었죠. 그리고 냉장고에 대한 많이 이제 들었죠. 사야 되니까. 네. 다행히 요즘에는 매일매일 열어요. 매일 열고 매일 집에서 해먹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많이 해줘요. 평가도 나쁘지 않아요.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고 좋은 걸 먹은 것 같다 고맙다는 얘기 하시고 동생들도 제가 그 또띠아에 피자 만들어주고 하면 되게 잘 먹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강아지들도 너무 건강하게 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죠. 이야기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포인트가 진짜 많다. 와. 대장정이 대장정.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여자. 제 결론은 제가 뚱뚱했을 때 저는 뭐 자학을 하거나 약간 그런 우울에 빠져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무기력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자이고 그 다음에 뚱뚱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심각한 악성 곱슬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교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여자애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머리가 곱슬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머리가 좀 바뀌기도 했지만 뭐 그런 컴플렉스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뚱뚱해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막 성인 옷을 입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의연하게 저는 넘겼으나 저라고 왜 그런 절망의 시간이 없었겠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나서고 싶을 때 또는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스스로를 되게 자기가 뚱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매일 내가 오늘 왜 사랑스러웠고
내가 오늘 진짜 그 감사일기 있잖아요. 거기에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매일매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고 되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나온 거잖아요. 진짜 맞아. 엄청나잖아요. 신해철 님이 하셨던 말 중에 너넨 태어난 것만으로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나왔으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라. 물론 저처럼 고도비만이 되면 안 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네. 아우, 너무 이거 영상 보고 힘받는 사람 많겠다. 잘 나오셨네요 오늘 정말로. 아, 너무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새벽에 그 사람이 되게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글이었거든요, 그 글이. 그래서 그 문자 왔을 때도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조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말을 재밌게 하신다. 소설책. 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약간 인사이트가 좀 있잖아요. 다이어트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구체적인 것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하면 좋은 것 또는 하면 안 되는 것? 뭐 한 가지씩 꼽으면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아, 맞다. 제가 이 얘기도 오늘 꼭 하려고 그랬어요. 아, 이거는 정말 제